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일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첫째, 파이 네트워크라는 닫힌 생태계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끝난 엄청난 기술 업데이트. 둘째,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같은 현실 세계의 결제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 이 세 가지, 언뜻 보면 정말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이 어떻게 통합신원 증명이라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춰볼 퍼즐 조각들은 바로 이런 순서입니다. 먼저 파이 네트워크가 기술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엔 그 기술이 어떻게 우리 현실의 소비 생활과 연결되는지 두 번째 조각을 맞춰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배경 그림을 볼 거고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병목이 어딘지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딱 하나 가장 먼저 머릿속에 박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더 이상 미래를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실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얘기는요, 이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파이는 이제 막연하게 언젠간 되겠지 하는 준비 중인 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핵심 기술 인프라가 실제 작동 단계로 넘어간 살아 움직이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준비 중이라는 건 아직 그냥 계획, 약속 단계에 있다는 뜻이지만 실행 단계라는 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엔진이 이미 완성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팩트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프로토콜 20. 이게 뭐냐면요, 파이 코어 팀이 공식적으로 우리 메인넷 이걸로 업그레이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고 발표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인 토대, 뭐랄까 엔진 같은 거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야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 뭐 구독 서비스, 안전한 중고거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증명 같은 복잡한 일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파이가 드디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엔진을 장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갑자기 똑딱하고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아주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됐다는 게 보이죠? 파이 메인넷 노드들이 버전 19.6에서 시작해서 19.9를 거쳐서 현재 프로토콜 20이 완료된 20.2 버전까지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단계별로 밟아온 아주 정교한 과정의 결과물인 거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코어팀이 프로토콜 20 완료를 알리면서 곧 있을 V21 업그레이드 안내를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다음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엔진은 달았는데 이걸로 뭘 제일 먼저 하려는 걸까요? 파이는요, 뭐든 한꺼번에 다 열어버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공식 발표를 보면 실제 우리 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컨트랙트부터 하나씩 내놓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구독은 뭐 컨텐츠나 서비스 정기 결제 같은 걸 자동으로 하게 해주고, 에스크로는 온라인에서 물건 살 때 사기당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보장해주는 계약이죠. NFT도 그냥 그림 파일이 아니라 디지털 소유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데 쓰일 거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다 실제 상거래,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언젠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계약부터 우리 삶에 들어올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 닦아놓은 기술 기반이 도대체 어떻게 현실 세계랑 만나기 시작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솔직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이 하면 뭘 떠올렸을까요? 아, 이거 언제 상장해서 팔지? 이거였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빨리 현금으로 바꿔서 이 생태계를 떠나는 일종의 탈출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현실은요, 파일을 팔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결제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자산의 성격이 투자를 위한 매도용 자산에서 사용을 위한 화폐 자산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더 이상 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가치가 계속 돌고 도는 순환 경제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고 특히 미국에서 규제를 아주 잘 지키기로 유명한 거래소 크라켄이 공식적으로 2020년 3월 13일부터 파이 거래가 라이브 상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그냥 상장 소식이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파이 네트워크라는 섬이 외부 세계, 그것도 규제받는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첫 번째 다리가 놓였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자, 이 그림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저랑 같이 이 지도를 따라가 보시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째, 파이 네트워크는 KYB, 그러니까 사업자 신원인증을 통과한 믿을만한 기업들하고만 연결을 지원합니다. 둘째,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이 바로 이 KYB를 통과해서 파이 거래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된 거고요. 셋째, 크라켄은 크라카드라는 마스터카드 직불카드를 주는데 이게 내 크라켄 계좌랑 바로 연결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수백만 가게에서 결제할 수 있는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죠. 자, 이 조각들을 순서대로 쭉 이어붙이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내 파이 지갑에 있는 돈이 크라켄이라는 환전소를 거쳐서 마스터카드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결국엔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이미 기술적으로 뚫려 있다는 정말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줌아웃을 확 해볼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전통 금융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2020년 3월, 이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세요. 이건 그냥 뉴스 몇 개가 나온 수준이 아닙니다. 3월 4일, 크라켄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마스터 계좌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 은행처럼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금융 자격증을 딴 거예요. 암호화폐 회사가 이런 걸 받은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딱 일주일 뒤인 3월 11일, 결제업계의 공룡 마스터카드가 크라켄을 파트너로 포함시켜서 자기네 결제망을 공식적으로 열어줬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인 3월 18일, 미국 금융규제의 끝판왕인 SEC가 나스닥의 토크나 증권거래 구조를 공식 승인합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2주 만에 일어났다는 거,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전통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디지털 자산을 자기들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온 나스닥 승인, 이걸 뜯어보면 지금 돌아가는 판의 본질이 보입니다. 토큰화된 주식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에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기존 주식이랑 똑같은 주문서에서 거래되고 똑같은 식별 코드, 똑같은 투자자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거래의 최종 정산을 여전히 기존 금융의 중앙 서버 격인 DTC, 증권예탁결제원이 맡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월스트리트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자기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술을 자기들이 통제하는 기존 시스템 안으로 완벽하게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토큰화라는 신기술이 기존 금융을 파괴하는 혁명이 아니라 거꾸로 기존 금융이 토큰화라는 기술을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흡수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섹션, 이렇게 모든 게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어디서 막히는 걸까요? 그 진짜 병목 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블록체인 기술은 준비됐죠. 월스트리트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둘이 만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걸림돌, 그게 뭘까요? 더 빠른 블록체인? 새로운 코인? 아니요. 정답은 기술적 연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원, 아이덴티티. 결국 모든 건 이걸로 귀결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이나 정부 같은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 돈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 거래를 하는 회사가 진짜 있는 회사냐? 이거잖아요. 자금 세탁 방진이 모니하는 모든 금융 규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짜 합법적인 사용자인지, 누가 검증된 사업자인지를 증명하는 것. 익명성이 특징이었던 블록체인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과 만나면서 생기는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진짜 어려운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개인 사용자들, 그리고 국경 없이 돌아다니는 디지털 자산들, 또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른 수많은 기업들. 이 모든 걸 미국, 유럽, 아시아의 까다로운 규제를 전부 다 만족시키면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과연 그런 걸 누가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이건 그냥 기술만 좋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규제와 기술, 그리고 수천만 명을 아우르는 규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엄청난 과제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방금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신원이라는 병목.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마치 처음부터 설계된 것 같은 아주 독특한 해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770만 명.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앱 다운로드 수가 아니에요. 이건요, 자기 신분증 내고 얼굴 인증까지 다 마친 진짜 검증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바로 그 수준의 신원인증, KYC를 통과한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메인넷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서비스들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수천만 명 모았다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규제 당국이 원하는 검증된 신원을 가진 거대한 풀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파이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냥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쌓아 올린 통합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맨 밑바닥에는 177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검증된 개인들이 있죠. 그 위에는 검증된 기업, 즉 KYB가 있어요. 개인도 기업도 다 검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 검증된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층이 있고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이걸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쓸 수 있게 API로 열어주겠다는 KAS라는 계획까지 있는 겁니다. 개인, 기업, 기술, 확장성, 이 모든 게 처음부터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 신원, 기업 신원,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실제 유틸리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대한 통합 신원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내리는 건 그냥 소음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밑에 깔리는 레일입니다. 자산이 오고 가는 길이죠.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목마르게 찾고 있는 그 새로운 레일의 심장에는 바로 이 통합된 신원 기술이 필요합니다. 결국 다음 시대의 진짜 승자는 누가 이 새로운 길의 입구를 장악하고 가장 많은 사람과 기업을 안전하게 통과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